네, 더프 10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9월 모의고사까지 잘 반영된 문제로 보여지고요. 문제들이 좋습니다. 먼저 9번 문제를 같이 볼 텐데요. 이제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이제 접하도록 만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 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변곡점 기준으로 이렇게 변곡접선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오목한 부분에서는 한 개 그을 수 있고, 그리고 곡선 위에서랑 직선 위에서는 두 개 그을 수 있고, 이제 변곡점에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서는 세 개 그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 둘이 만나는 거니까 mx의 m만 움직이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mx만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식은 도함수가 이 위에처럼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항상 증가함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네, 변곡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변곡점을 가지는데, 자, 이때요. 자, 우리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하고 이제 접한대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선 하나 있을 거고, 왼쪽에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변곡점을 지나가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는 미지수 놓고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 오른쪽은 미분계수. 네,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은 네, 2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t-1에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요. 네, t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확히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다시 이 위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하고요. 그럼 이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네, 9번 난이도 치고는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복습하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을 보니까 네, 오랜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복습 해주고, 자, 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반형과 이제 이 중심 1,p에 대해서 사용하면은 5분의 3 더하기 4p의 절대값이 됐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5분의 n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큰 거랑 작은 거를 a,n, bn이라고 놨으니까 네, 5 지워주고 절대값 풀어주면은 큰 p가 바로 an, 작은 p가 bn이 되어서 각각의 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대입해서 둘이 곱하게 되면은 합차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6분의 1에 9-k 제곱에 시그마 걸어서 마이너스 4분의 33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9번하고 10번이 조금 더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또 수투잖아요. 그래서 수투 수원 이렇게 배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11번을 같이 볼게요. 네, 이제 절대값 구간이 잡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자,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아래를 따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네, 이랬을 때 이제 연속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해서요, 두 개의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값을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적분을 구할 때는 요 앞에가 지금 fx인데요. 네, fx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요걸 이제 바꿔주면은 또 한 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기함수라서 지워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적분은요, 조금은 편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양쪽 구간의 끝을 네, 대입해서 a하고 b를 구해주면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2번 문제에도 다시 한번 이번에 9월 모의고사 14번이 기울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2하고 위쪽에 있는 기울기는 2분의 1인 경우죠.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얘가 이제 기울기가 1이 되는 이런 기울기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1대 2죠. 그러면은 t하고 마이너스 2t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오른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네, 이때 이 전체에 있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지금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은 45도로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길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는데 2대 1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앞뒤에 중점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모든 길이가 다 똑같다. 즉 여기가 이제 t면은 이 위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t고 이 길이가 2t니까 여기도 2t, 여기도 2t가 되어서 5t가 되죠. 네, 그래서 5t, 2t. 네, 그러면은 이제 로그 함수에 둘이 이제 대입해주고, 네, 도함수 이제 더해주면 오른쪽 0이니까 t의 값 나오고요. 다시 대입해주고, 마지막에는 밑변환 공식 한번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특정한 점을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로그 방정식을 풀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요.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4래요. 그럼 이거 적분하란 얘기죠. 적분에 대한 근거 아래 하나 적어놨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부등식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미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역시나 네, 적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함수 잡아주고, 네, 원시함수를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이 함수를 우리 gx라고 잡아줬을 때 최고차항이 1이고, 네, 4차 함수임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대입해주면은 g0은 0이 되고요. 네, g'0도 0이 되죠. 왜 그렇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야겠죠? 0에서. 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FE가 4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시키면은 이제 G'이 fx에 마이너스 2x인데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 G'2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G'2가 0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몇 개가 있나 보니까 일단 여기서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삼중근 갖는 경우, 그리고 가운데서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함수 fx를 구해주면 되겠고요. 네, 함수 fx의 ex는 이제 넘긴 거고요. 근이 되는 값들은 뭐예요? 결국에 요 인수들이죠. 네, 미분했을 때의 값이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4로 잡아주고 x-1x-2 최고차항 4 잡아주고 0 하나 있고 2 두 개 있고 최고차항 잡아주고 0, 2, 4 하나씩 있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작을 때가 2고요. 제일 클 때가 14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범위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F1은 2 또는 이 가운데다 넣어주면은 6인가요? 네, 그래서 2하고 14가 바로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2에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범위로 나오는 게 맞네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하고 14. 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양쪽 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3도할 문제인데요. 네, 3도할에서 우리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넓이인데 ADC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가 2루트 5니까 이 각이 세타가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 아니었으면 전체를 세타로 잡아줘도 되는데 직각이니까 예각을 세타로 잡는 게 부호가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지금 얘가 이제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꼴인 거죠. 네, 그래서
사인 값 또는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들이 주어져 있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A, A, B라고 이 등변을 A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변을 B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했고 아래서는 피타고라스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12를 넣어주니까 당연히 ab 사인 세타가 4가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1인데요. 여기 공통 넓이를 같이 더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2분의 1 ab가 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이 2분의 1이 ab의 이제 사인 값인데 이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서요. 이 아래에다 대입을 해주면서 사인 세타 분의 4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만나서 2가 되고 양변에 2를 나눠주고 사인 세타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1. 자, 그럼 코사인 값이 5분의 3 또는 1이 나오는데 1이 될 순 없잖아요. 예각이니까. 자,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다 대입해서 코사인 값을 대입하니까 3분의 5 루트 5가 돼서 넓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요.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각만 정보를 알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필요했던 변의 길이들의 성질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를 보니까 15번 문제 이 안에 이제 그 집합에 대한 문제 해석 요거를 잘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좌극한이 4a의 값이 되는 걸 구하자. a에서의 좌극한이죠. 자, 그러면은 아래에 집합의 해석을 잘 해주면 되는데 집합은 뭐냐면 원소를 우리가 모아놓은 거예요. t라는 원소를 집합의 원소로 보는 건데 이 원소는요 gt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줘요. 즉 a의 값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gt를 넣어준 값과 ht를 넣어준 값은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걸 만족시키는 t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gt. 자, a의 값의 합을 gt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미분시켜 보니까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1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은요 지금 3으로 묶어주면은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시켜주면요 6x-12가 돼서 변곡점의 좌표가 2가 되죠. 그리고 항상 증가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2를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2의 값이 이제 3이 돼서요. 기울기가 3일 때가 제일 작거나 같을 때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오른쪽에 그려보니까 이렇게 쭉 증가하는 함수인데요. 지금 2를 대입해 주니까 2,8이고요. 1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대입해 주니까 1,4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제 우리 얘를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건데 f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가 4a가 되는 좌극한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여기 좌극한으로 표현할게요. 자, 우리 연속인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4배가 되는 구조를 찾아주면 되니까 y는 4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2,8이 정확하게 4x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 1,4도 있는데 1,4는 지금 연속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좌극한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곡점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있는 3,12를 또 한 번 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들 a의 값이 일단은 2하고 3은 확정이에요. 이거는 확정이고 1은 후보예요. 1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왼쪽이 연속이 되면은 이제 되는 거고 연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값은 1,t-1인데 2차 함수 위로 볼록하고요.
이랬을 때 얘가 y는 4x랑 다시 만날 수 있는 점이 여기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확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는 조금 더 내려와야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t가 5보다 클 때죠. 그럼 왼쪽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럼 왼쪽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얘랑 4x가 왼쪽에서만 만나는 거고, 자, 근의 공식을 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t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5 이상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전체적으로 작아지죠. 이 값이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아지는데 a의 값의 합이 오른쪽에 확정이 5밖에 없잖아요. 2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전체 값이 0보다 작아서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겠죠? 네, gt의 값이 양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래 마이너스 4하고 이제 5 사이의 값을 구해볼 텐데 일단 5일 때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1도 추가가 되고요. 이제 후보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도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 거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의 합이 마이너스 4, 오른쪽에서의 합이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이 값이 항상 1이 되는 거죠. 네, gt의 값은 1이 된다.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딱 한 번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럼 이 접점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만큼 이제 더해지는 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 오른쪽에 2 더하기 3이 돼서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아예 안 만나죠. 그래서 오른쪽 것만 더해서 5가 된다. 자, 그래서 gt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뒤에는 이제 함수가 정해지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1차 함수 h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꼭 지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값이 이렇게 생기게 돼도 1에서의 값이 있겠지만 너무 작죠. 그래서 제일 큰 h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귤기가 최대한 올라와 있어서 오른쪽 끝 여기를 지나갈 때가 되겠죠. 그럼 이 y의 값은 지금 x의 값이 5대 4잖아요. 그러면은 5대 4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값 3하고 1에 대해서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인데요. 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15번에 출제될 수 있고 결국에 여기 있는 요 주제의 문제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 파악이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 또는 실근의 합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합에 대한 해석 요게 주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가 편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네,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 좋은 문제였습니다. 네, 20번으로 가면은 진수 조건을 잘 따져주자 이런 문제였는데 일단 지수를 정리한 식과 로그를 정리한 식이 똑같죠. f제곱은 이제 2배 f 더하기 8 이렇게 생기는 구조죠. 그래서 fx가 4 또는 마이너스 2, fx가 4 또는 마이너스 2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이게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한 번 접하고 한 번은 뚫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거꾸로 생겨서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최고차항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음수죠.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정답이 당연히 되겠지만, 자, 아래 있는 식을 봤을 때 한 번 더 정확히 해석해보면 fx가 이제 양수니까 fx가 양수인 구간에서 한 번만 만나야 된대요, 실근이. 그러면은 요거죠, 그림이. 네, 그래서 이렇게 확정할 수 있고, 자, 그때 f0이 4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최대값이 4가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칸 갔을 때 마이너스 2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대입해서 결과를 내주면 되겠죠. 네. 네, 이어서 21번인데 수직선상의 움직임을 관찰해주는 조금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봤더니 이제 v1하고 vt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일차함수, 하나는 상수함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모든 양수 a의 값의 범위가 이제 알파 또는 알파가 베타보다 a가 베타보다 크다 해서 알파랑 베타를 구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2점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시각 A에서 이제 동시에 A에서 이제 선분 A, B에 둘 다 있거나 또는 선분 A, B에 둘 다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같은 점을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여기서 처음에 포인트가 뭐냐면 출발점을 잡아주는 건데, 출발점이 마이너스 4 아니면 4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에 뭐 여기 O 같은 거에서 만약에 동시에 출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처음부터 성립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처음부터 성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구간이 알파가 0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어디다? 마이너스 4 아니면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출발을 하거나 4에서 출발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새로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T-2는 그래프가 이 V1T가 이거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음의 넓이니까요. 그 다음에 양의 넓이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우리가 P의 그림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처음부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Q는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건데, 근데 얘가 이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 있잖아요. 여기 돌아왔을 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겹쳐지는 순간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때 Q가 여기 4를 지나가는 거죠. P가 여기를 지나갈 때 Q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딱 양쪽 끝 3분에 있지만 순간적으로 있고, 그 다음부터는 Q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P가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오고, 4를 P가 다시 넘어갈 때부터는 계속 둘 다 선분 위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알파가 되는 순간이고 이때가 이제 베타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성립하는데, 아래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게 이 Q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하고 4 범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계속 둘 다 선분 위에 있지 않아서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의 순간을 구해주는데, 알파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2가 되고요. 베타는 이제 여기 8만큼 거리를 더 갔을 때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구해주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 2초가 지났을 때, 시각 2가 지났을 때 8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C가 4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일정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 그러면은 위치함수는 시작점 잡아서 마이너스 4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됐는데, 처음에 출발하는 게 마이너스 4나 4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주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2번. 이거는 이제 육모랑 구모를 반영해서 규칙 찾기를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문제에 공통 마지막 문제에 배치를 한 건데요. 자, 보니까 A2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2배를 할 거냐 아니면 2분의 1을 할 거냐인데,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바로 전항인데 이거는 전전항이죠. 그리고 기준은 A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요. A2가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n이 2 이상이 이걸 다 만족한다고 했는데 자, 아래서 시그마의 값이 지금 17, 17개를 더했을 때가 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음수거나 0이 된다고 하면은 A1이 음수거나 0이 된다고 하면은 두 칸을 지나가든 한 칸을 지나가든 또 0 또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항들도 계속 0 또는 음수가 돼서 다 더했을 때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1은 양수구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이쪽 A2부터 시작해서 정방향대로 이제 특정함부터 시작해서 가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A3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A3이 양수였다. 여기 이제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양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2를 구할 때, A3를 구할 때 여기 n이 2부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2를 넣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A2의 값이랑 A3의 값을 비교하는데 당연히 A2가 아래는 양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음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A2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A1의 절반이 되는 거죠. A3는. 그래서 양수라고 하면은 2분의 알파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2분의 알파가 되는 순간에 이제 이 다음 항을 또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 지우고 얘가 이제 2분의 알파다. 이제 A3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4를 구하려고 하면은 3을 대입해서 구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A3은 당연히 A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항은 A3에서 2배를 한 거, 알파가 됩니다. 근데 알파는 2분의 알파보다 크니까 그 다음 항들도 계속해서 이 아래쪽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2알파, 4알파 계속 증가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조건에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나는 없네요. 요걸 나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A3이 음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A3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A2하고 A3을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2를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2하고 A2 이렇게 적어 놓고 A3하고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이때 만약에 이쪽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A3이라는 거는 여기 2를 넣었을 때 값인데 A1의 절반인데 A1이 양수잖아요. 여기 이제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A2는 요 아래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자, 여기에 A2 2배 한 게 바로 A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2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A3가 마이너스 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A3는 A4를 구할 때 여기 3을 넣어줄 텐데 여기 3을 넣어주게 되는 거는 당연히 A3은 A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배를 해서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에 비해서 마이너스 10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항의 절반, 요거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쌍 17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쌍 5개에 앞에 있는 거 요 2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5 더해서 0이 되니까 이제 초항은 90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부호도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증가 감소하고 규칙성도 요거 이제 17개니까 규칙이 있겠죠. 네, 규칙도 발견해 줄 수 있는 조금은 이렇게 쉽게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아주 잘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공통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